삼성전자가 2분기에 사상 최대인 9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과 57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란 증권가의 기대엔 다소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 추진됩니다. 모두 124조 원이 투입되는데 사업이 통상 10에서 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4, 5년 이후 투입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단체가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피해자만 5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에 돌입합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수입 108만 8,890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 주를 정리해야 되는 금요일장이네요. 자, 먼저 오늘 7월 5일 금요일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시황부터 여러분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여접시 조정장에 빠져들었습니다. 6.77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1832.37로 다시금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체력이 약해지는 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 꼬인다라는 데에서 원인을 찾아야겠죠. 외국인이 오늘도 1,500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관도 700억 가까이 매도세에 가세합니다. 개인만이 외롭게 사들이네요. 코스닥 역시 빠지죠. 1.53포인트 하락했고요. 523.69입니다.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빠집니다. 172억, 214억 물량을 빼고 있고요. 개인만이 역시 코스닥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원이 올라서 1141.8원입니다. 네, 이래저래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다시금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대했기 때문에 환호보다는 좀 실망감이 겹쳐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집트에서의 그 좀 약간 그 잡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떤 그 기관에서 한 150불 정도 배럴당 한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당 부분 경기 자체가 좀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오늘 우리 증시가 힘이 슬슬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시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삼성전자 10조 원 돌파 무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분석을 심층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슈 진단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또 2분기 실적 상향, 하향 종목을 주목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살인 진드기 감염에서 사망자가 추가됩니다. 관련주가 함께 상승을 하고 있죠. 반갑지 않은 상승입니다. 기술적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는 이두코 대표의 의견이 있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현대 BNG 스틸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삼성전자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다음 주 6월에 FOMC 의사록 버냉키의 발언을 주목하자라는 의견 등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과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상당히 관심이 큽니다.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했는데요. 자, 먼저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현 시장의 흐름 등등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2분기 삼성전자 잠정 영업이익이 이제 9.5조 원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시장 예상치가 약 10조 원 내였다라는 점이 그 지금 시장 내에 이제 어떤 우려 요인들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부문별로 좀 살펴봤을 때 그 영업이익 경우 그 반도체가 한 1조 8천억, 그리고 DP 부문이 한 1.1조, 그리고 이제 C 부문이 한 이제 5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스마트 모바일 기기 담당하는 이제 IM 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시장 원래 예상치로는 한 6.5조에서 한 6조 7천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봤었던 게 이제 이 갤럭시 S4로 위시한 뭐 이런 고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6.1조 원 정도가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영업이익 전반의 어떤 부진으로 좀 연결된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간 이제 JP모간 중심으로 했던 이 IM 사업부의 어떤 실적 모멘텀 회복이 상당 부분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스마트폰 시장 성장의 동력이 많이 둔화됐다, 이런 어떤 우려가 어떤 계속해서 이제 시장 내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요인이 지금 현재 주가라든지 그리고 시장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워낙 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더 높은 것을 바랬기 때문에 실망감이 보다 큰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닝 쇼크로까지 해석하는 데도 있던데요. 이건 좀 오바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이런 것들이 미치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예,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시가총액에 있어서 한 18%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뭐 절대적인 넘버원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어떤 실적을 시현했고, 그 삼성전자가 그간 한 3년간 시장의 기대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던 기업이었다라는 점에서 충격파는 좀 상당할 수 있고, 단지 이게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실적 부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증시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이 프리어닝 발표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하게 될 예정인데, 그나마 이 최근 시장 어떤 이 부진한 시장 환경 속에서 그간 이제 어떤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의 어떤 실적 눈높이에 가장 부합했던 업종이 이 IT와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IT와 자동차 쪽에서 이 IT의 핵심은 결국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에 미달했다라는 거는 이 2분기 이 실적 시즌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떤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시장의 어떤 비빌 언덕이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에서 실적에서 좀 미스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악영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중소형주, 코스닥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경우에 한 시가총액의 한 50%가 IT 부품주 그리고 이제 어떤 장비주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부진, 이거의 어떤 핵심 배경이 이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어떤 연유했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IT 부품주, 장비주 단에서는 이 어떤 부품 주문량의 감소라든지 그리고 장비 발주의 지연 등으로 계속해서 구체화돼서 좀 점증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IT 부품 장비 그리고 이걸 위시한 어떤 코스닥 어떤 중소형주 전반에 있어서 어떤 실적 우려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의 시각 아울러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꽤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2% 거의 뭐 오늘 126만 4천 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126만 8천 원이고 보면은 거의 뭐 최저치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에는 이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어떤 뭐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될 건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 갤럭시 S4 분기 판매량을 당초에 2분기는 한 2,800만 대, 한 3분기는 한 3,300만, 그리고 4분기는 한 2,700만 대 팔면서 올해 내로 한 8,800만 대 정도 팔지 않겠는가라고 좀 봤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어떤 세부 내역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한 7,400만 대 수준으로 좀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하고 실제로도 판매가 좀 부진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좀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고가 스마트폰 시장, 이 갤럭시 S4의 어떤 판매 부진은 이제 이 8월 이후에 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고가 제품인 이 갤럭시 노트 3가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어떤 갤럭시 S4 부진을 좀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 고가 스마트폰 시장 침체의 어떤 우려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이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좀 시장의 중심을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는 부품에서부터 중간 제품, 거기다 완성품까지 만드는 유일한 어떤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서 이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시장의 중추로 자리 잡는다 하더라도 어떤 영업이익률 유지나 어떤 이 실적 모멘텀을 좀 더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사업 부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우에는 이제 단가 상승과 어떤 출하량 증가가 좀 동반돼서 나타나고 있고 AP라든지 아몰레드 부분 역시도 어떤 수율 개선 효과 그리고 계절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좀 더 나은 어떤 업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은 3분기, 4분기 좀 계속해서 좀 어떤 실적 기대감 계속 유지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될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이 예상 2013년 예상 PE가 한 7배 수준 남짓이고요. PBR 역시도 한 배 남짓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어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많이 할인 거래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오늘 어떤 이 실적 쇼크로 인해서 일정 부분 좀 어떤 부정적인 심리 영향 좀 반영이 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 전망 및 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시적 시즌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적 시즌 판단이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2분기 이익 전망치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계속 빠지고 있고 실제로 한 10%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어떤 이익 전망치 하향 작업이 좀 아주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됐는데 보통 이 삼성전자 제외한 어떤 이익 전망치 보면은 연초 대비 한 18.8%, 한 20%가량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하향 조정 작업이 좀 빠르게 되고 있음에도 근데 더 불안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이익 전망 하향이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아직까지도 유보적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 바닥을 확인했는가라고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가장 우려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앞서 이제 삼성전자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유일한 어떤 시장에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간직한 업종이다라고 봤던 IT 쪽에서 이 삼성전자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은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재료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시장을 좀 이렇게 시장 상승을 좀 제한하는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보면은 이 좀 운송이라든지 철강, 보험, 건설 은행 쪽이 2분기 실적 우려가 좀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1분기를 봤을 때 화학이나 건설, 금속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계속해서 부진했었고 현재도 계속 이 하향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감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좀 포지션을 좀 줄이는 작업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좀 실적 성장 기대감 유지되고 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업황 개별적으로도 모멘텀 간직하고 있는 쪽으로 좀 종목이나 업종을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맞지 않는가 보고 있는데요.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이제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제약 쪽 그리고 이제 화학 쪽은 그나마 좀 증가자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업종 쪽이 2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어떤 시장에 몇 안 되는 좀 도피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러한 쪽으로 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좀 슬림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SBM의 김형진 대표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적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예, 사상 최다치가 나오긴 나왔는데 좋아할 일이 아닌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대치보다 일단 낮게 하향 조정했었죠.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실적을 기대치보다 예전보다 좀 하향 조정한 실적 전망이 10조 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조정한 그 이익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이익이 나왔다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제 앞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IM 부문 쪽에서 기대했었던 이익이 한 7조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에 미달했다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향후 전망을 할 때는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IM 부문 안에 스마트폰 부문이 속하는데 이쪽이 7조 원이 기대됐었다는 것이죠. 지난 분기 이익 때도 한 6.5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서 한 74% 차지하는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이쪽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10조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 뭐 잘해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는데도요. 그렇다라고 보더라도 스마트폰 부문만 놓고 봤을 때 지난 분기 이익보다 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자칫 보면은 성장성이 멈춰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고 제일 지금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이 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IM 쪽의 이 2분기 전망 자체는 7조 원이었지만 그거보다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 충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3분기 전망이 8조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뭐 몇천억 정도의 차이겠지만 다음 분기에는 1조 원이 넘는 차이가 IM 쪽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이고 실제 이익 전망보다 뭐 몇천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를 생각한다면 이건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이익이 얼마냐 이 절대치를 따지는 것보다 그와 더불어서 성장성의 그 프리미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망 표출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T 업종 전체적으로도 지금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품 업종들 베타 계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임 폭보다도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스마트폰 업종 자체가 흔들리고 이 부품 업체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제는 중국형 부품 업체 쪽으로 관심을 돌리자 이런 의견까지 나타나고 있는 좀 약간 급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의견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 업체가 하이엔드가 아니라 미드나 로우엔드 쪽에서 급하게 쫓아오고 있다는 점을 이제부터는 시장 자체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IT 업종 자체를 끌고 갔었던 삼성전자의 중심적인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그 자체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이엔드 쪽의 성장성 한계를 로우나 미드엔드급으로 이번에 좀 만회한다라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한계성이 이번 실적 시대에 드러난 것이고 과거 피처폰 시대의 성장성 한계가 또 반복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제 뭐 스마트폰 쪽에 대한 그 기대는 그 부분이 좀 너무 크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자체가 조금 시장에서 갖고 있던 기대감에 못 미치면서 이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중국 쪽에서 중저가 휴대폰과 스마트폰 같은 걸로 쫓아오는 그 속도가 빨라가지고 금방 좀 위협을 당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자, 이 실적 발표 이후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염려스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 하나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시장 전체에다 대고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 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락을 할 때 항상 봐왔었던 것이 이 대차장고 추이인데요. 이것이 대차장고 추이가 급등락을 유발시키면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 점도 한번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대차장고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또 급등하는 과정에서 대차장고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단기 매수세와 매도가 유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6월 11일에 이 고점 140만 원대 위에서 주가 형성하면서 한 434만 주까지 이렇게 급증했었던 대차장고가 27일에 124만 원 기록하면서 274만 주로 급감을 했었는데 어제까지 따져보니까 또 이 418만 주로 급증한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따지고 보면은 100만 주 이상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차장고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적지 않은 수량이 단기적으로 유출입되는 상황이고 이 자체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 시즌의 효과가 완전히 무산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보통 삼성전자가 어닝 때 보인 모습은 거의 규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닝 가이던스에서 신고가 한번 만들고 쉬다가 본 실적 발표 때 다시 한번 신고가 만들고 길게 좀 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난 4월에도 신고가 내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는 아예 추세를 이탈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종합지수에 미치는 좀 부정적 영향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번 주가가 한 1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친다면 종합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가총액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1900포인트 무너질 때 삼성전자 혼자서 한 1840포인트까지 끌고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예년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신고가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종합지수는 1900포인트 위에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지수 자체가 기술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IT 업종의 문제도 되는 것이고 투기적인 급등락을 보이고 시장을 흔드는 세력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그런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2분기 실적들,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지. 지난번 실적도 그런데 이번에 실적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재 산업재 부진한 모습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IT가 이런 식으로 전망이 하향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적 전망이 이제 계속 하향되는 추세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지속이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3분기가 우리나라 기업들 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해인데 지금 여기서 스톱시키지 못한다면은 가장 높은 그런 이익을 구사하던 그런 기간까지도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이 상승 여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자칫 이 1900포인트 이하의 지수 자체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 대응 세부 전략 쪽에서는 실적이 좀 전망이 상향되는 그런 업종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 숲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나무만 잘 고른다. 이것이 너무 좀 소극적일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IT 쪽에는 하향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믿어왔었던 부분이 약간은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나마 실적이 전망이 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 통신이나 음식료나 보험업종 쪽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이쪽 업종들이 낙폭이 가장 적었었던 업종들, 특히 통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까지 나왔었던 그런 시세가 이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할지언정 통신이나 음식료, 보험 같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 쪽으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가격 수준 대비 실적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 초까지 이 상승 추세 꾸준히 왔었던 그런 업종이 딱 두 가지인데 IT하고 음식료입니다. 이번에 IT가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음식료 업종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 그 점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단순히 실적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가가 위치한 그 레벨도 어느 위치의 레벨에 접해 있는가, 이 점을 실적 시즌의 실전에서는 약간 좀 그것까지 감안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과 같은 그 비중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그 1870포인트를 근접하는 그쪽에서는 또 현금화를 좀 지속하면서 조정 시에 재매수 전략을 지속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벤트성 급등락이 다음 주에 많이 좀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나오고 있는 거 미국 쪽에서 아마 다음 주 초에 영향을 주겠죠. 그 이후에 또 옵션 만기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급등락이 나타날 그럴 상황이 크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테고, 눈높이를 좀 그렇기 때문에 낮춰서 단기 매매를 병행하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쪽 선물 쪽 파생상품 시장 쪽을 약간의 전망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번 쪽에서는 이번 옵션 만기 쪽에 큰 폭의 하락보다는 계속 하락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좀 하락 압력이 가중되는 그런 정도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그런 옵션 만기일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으로 연결된다는 거 참 씁쓸하긴 한데요. 자,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살인 진드기 관련주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살인 진드기 감염자가 다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글벳이라든지 제일바이오, 대한유판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에서 첫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로 확진이 된 것이 지난 5월이었는데 계속해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망자가 3명 더 발생해서 국내 총 사망자가 8명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진드기 구제제나 퇴치제를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백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감염자나 사망자가 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치사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고령인 분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제2 조류 인플루엔자 혹은 신종플루 테마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지난 3월경부터 거의 100% 이상씩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한 이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빨리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하나의 테마로 인식하고 좀 잘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테마인 듯 싶기도 합니다. 자, 향후 전망 및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살인 진드기에 정확히 대항하는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실제 수혜주를 볼 수 있는 기업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고요. 추가 감염자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진드기 관련주들을 무조건 쫓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3월부터 대부분 관련된 종목들이 100% 이상씩 전부 상승을 했고, 현재는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반토막 이상 다시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가 추가적으로 좀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의 수준이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 따라잡게 된다면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봐야겠죠.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기대감 때문에 대장주인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저점 2,580원부터 201선을 현재 좀 지지하면서 오늘까지 약 30%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6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인 살인 진드기 사망자에 대해서 뉴스가 바로 좀 나온다면
장기 조정을 받고 6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면서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장주인 이글벳도 재차 조정권도 염두에 두고 좀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부대장주들도 마찬가지겠죠. 제일바이오나 대한민방 현재 121선 강한 좀 저항에 부딪히는 구간인데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주말에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한번 끊어줘야 할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유 쪽 광고 관련해서 찌라시가 좀 돌면서 거래량도 좀 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이게 어차피 테마성 종목이들이다 보니까 살인 진드기 말고도 최근에 홍역이라든지 AI죠.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또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로 기술적으로 저항성들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매수는 조금 모험이지 않나. 보유자 관점으로 좀 보자.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살인 진드기 영향 때문인지도 몰라도 실제 대형마트에서 살충제 판매량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컴매트를 만드는 승일이라는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 매출액 증가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동반 상승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테마성 그러니까 일시적인 모습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본다면 정책적으로 살인 진드기를 하반기에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시장에 뚜렷한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제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역이라든지 AI 조류 인플루엔자의 이슈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요인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부 테마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종목들 공략보다는 일단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될 때 양음양 패턴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다가 재차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인진대 관련주 좀 더 지켜보자. 또 보유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종목은 없는 상태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익률 체크부터 하죠. 네, 지금 현재 삼천리 자전거가 3.8% 수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 추천받았던가요? 1% 현재 빠져있네요. SL이 1.3% 올랐고요. RF쌤이 마이너스 2.5, 아이센스 0.3% 수익으로 종목별로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수익률이. 네, 오늘은 박현상 대리의 삼천리 자전거가 3.8% 수익으로 위너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책임지시는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센스가 현재 마이너스 0.3%.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그 매수 추천드리고서 신영증권에서 페이퍼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아침 상황에서 상당히 좋았던 흐름인데 다소 좀 코스닥 시장이 매물이 좀 나오면서 다소 좀 음봉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소 좀 탄력이 좀 둔화됐다가 다시 좀 기관의 이탈이 없으면서 좀 다소 좀 평온한 그런 상태에서 좀 다소 좀 혼조세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지금 페이퍼를 보면 TP를 65,000원 제시하고 있는 거죠. 현재 가격이 35,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리하우스에서는 상당히 길게 세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근거에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상체제 실적 갱신할 거라는 그런 코멘트인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매출 증가까지도 지금 분기 실적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주라든지 송도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고 원가 부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계속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마케팅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이 그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다소 조금 탄력은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기관 연기금들에 대한 수급은 전혀 이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전고점 라인이었던 39,000원에 대한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 아이센스에 이어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볼까요? 예, 저번 주 실적 관점에서 아이센스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번 주도 다음 주를 겨냥하는 거 역시 실적 호전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고요. 종목은 현대 B&G 스틸입니다. 지금 1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이익이 170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올해 그 성적표를 까보면 1분기만 162억, 2분기가 지금 200억이 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대제철로 피 인수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그 수요보다는 공급 쪽의 증가가 좀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반기만 340억이에요. 작년 전체 통틀어서 170억에 대한 현대비즈니스 스틸이 지금 상반기만 340억이 나오는 부분이고 하반기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플랫하게 보더라도 지금 100억대 초반만 잡더라도 연간으로 한 600억 정도 나올 그런 성적표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관 수급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월부터 보지 마시고 5월서부터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10,000원대에서 지금 눌려있던 현대비즈니스 스틸이 지금 벌써 어느덧 14,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 기관 수급에 대한 관점까지 수급 플레이까지 우리가 동향까지 좀 잘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점은 두 가지죠. 기관의 수급 플레이 그다음에 실적이 작년 대비 그러니까 YOY 대비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그런 실적에 대한 포맷을 잡았을 때는 역시 올해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함께 수급 개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잡았을 때 목표가는 한 17,000원 라인대까지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고요. 손절 라인 한 13,000원까지 이평선 그 라인대로 한번 잡아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B&G 스틸을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일정과 전략을 세워보는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입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현재 4%를 막 넘나들면서 빠지고 있죠. 좀 염려가 되는데 향후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좀 이제 예상하는 실적에 좀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기관에서도 많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펀드 물량에 삼성전자가 많이 매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을 대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인들 또한 지금 매도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단기간으로는 지금 이제 그 수급적인 이제 불안정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런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삼성 쪽에서 지금 이제 노트3 신제품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이런 종목이고 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총도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좀 흔들림이 코스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간으로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점유율도 1위를 하고 있는 지금 회사이고 이러한 지금 애플과 노키아 이런 좀 후퇴되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의 이제 움직임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노트3가 발표되는 한 하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장세 좀 잘 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상황이 좀 호전되길 기대를 해볼 텐데요. 자,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다음 주도 조금 이제 관망 장세가 이번 주처럼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 이어서 미국 그리고 중국의 리스크를 넘어서 또 이제 유럽 쪽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오늘 이제 그 드라기 총재가 좀 호재 섞인 발언을 하면서 그래도 유럽의 좀 증시는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뚜렷이 이제 들어올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은 조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 그 드라기 총재가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 ECB에서 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온 게 이제 버냉키 의장이 아무래도 출구 전략을 좀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 퇴임 전에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벌려놓은 일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좀 생각으로 지금 출구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부작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무엇보다 이제 국제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포르투갈 문제도 이제 그거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ECB가 좀 나서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긴축해서 성장 쪽으로 방향을 좀 틀지 않았냐 이렇게 싶고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 증시 이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처럼 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1820선에서 한 1870선까지 등락을 좀 반복을 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 급락이 나온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실적 좋은 회사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여름 관련주라고 해서 제습기나 이런 여타의 이제 그 관련주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주들도 조금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 일정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다음 주 주요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7월 8일에서 9일까지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7월 10일에는 FOMC 의사록 공개, 버냉키 연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7월 11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시각이 아무래도 그 유럽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태 등등 때문에요. 자, 8, 9일 EU 재무장관 회의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이벤트인데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나올까요? 지금 이제 포르투갈 문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국채금리도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 유럽 쪽에서는 다음 주에 좀 그 성장 정책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또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구 전략 논란이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자, 이번 회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구체화 시켜서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렇게 구체화하면서 좀 증시가 많이 급락을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퇴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제 벌려놓은 일을 조금 마무리하려는 이제 모습인데 그 다른 이제 남겨진 의원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달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지금 FOMC 회의에서도 또 다시 강력한 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그 투심을 달랠 수 있는 시장을 달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은 선 반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반 경직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7월 11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무슨 일이라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꽤나 계실 텐데요. 지금 옵션 만기일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그 ECB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FOMC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외인들의 그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차익 프로그램 이제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비차익 그 프로그램 매물이 좀 어떻게 좀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은 외인들이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좀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줄지 나가 줄지는 그러한 좀 대내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 베이시스도 약화된 상황에서 지금 환율 자체도 지금 많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게 된다면은 그런 매물들이 한번 다시 출회될 수 있는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은 조금 이번에는 좀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준비하신 게 대원제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설명과 함께 또 가격대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제 제약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다음 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좀 제약주들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2분기에 최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창립 이후에 굉장히 상승세가 그 매출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다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치료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번 상반기에도 그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위험 치료제인 이제 오타렌정이라는 그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매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지금 해외 쪽으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1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이 많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보청기 회사에서도 좀 매출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에서는 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실적 성장이 지금 유효한 상황이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한번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60일선을 돌파해 주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한 1,8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9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3,000원 이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자체도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부분을 목표가로 공략하고자 하는 대원제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네,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10%로 상당히 적습니다. 아프리카 TV, 솔리드가 20%씩으로 가장 많고요. SFC 등 두 종목이 15%, 삼성테크윈과 유진노보지 각 10%씩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 등을 살펴보면요. 유진로봇이 현재 마이너스 12.3%로 손실입니다. 솔리드가 13%가 올라 있고요. 이익 실현입니다. 아프리카 TV가 현재 마이너스 15% 손실입니다만 목표가를 살짝 하향 조정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SFC는 비슷한 폭으로 오르고 내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테크윈 1.3% 소폭이나마 수익이 나 있죠. 네,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유진로봇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지수 급락으로 하락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반등세가 크게 한번 나온다면은 3,000원 구간까지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중장기 종목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종목입니다. 지금 위닉스가 제습기 관련해서 이제 1인 1가구 체제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다음 타자로는 이제 그 로봇 그 청소기 관련주들이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목표가까지는 다시 한번 홀딩 사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지수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단기 평선도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이 종목도 가져가시고요. 세 번째 종목은 SF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수급도 탄탄하고 회사 자체도 지금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도 뭐 바닥을 찍었지만은 반등세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고요. 지금 다음 종목은 솔리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를 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목표가 부근인 오늘 7,420원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우선 그 목표가를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목표가 부근에 지금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량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설명드린 삼성테크윈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조금 이제 그 21선까지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여전히 이제 상승 탄력 유효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과 외국인 여전히 수급 유효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고요. 마지막 종목이 이제 아프리카 TV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이제 연결을 한다는 소식에 지금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수익률을 책정했을 때 뭐 마이너스 15%로 잡혔는데 오늘 13%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일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가져가도록 하고요. 대신에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12,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설명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오늘 대원제약이 추가가 됐다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낼장 오늘 금요일 순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